자, 미국과 북한이 다음 달 12일 열릴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 또 뉴욕에서 삼각 채널이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고위급 인사 신분으로는 18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판문점에서 지금 성김과 최선희 사이에서 의제 관련 실무회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이제 직접 뉴욕에서 만나서 초안 담판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으로 갔다는 거 이제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맞습니까? 합의가 도출됐다고 보는 것은 조금 조심해서 결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면서 확인한 것은 북측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예. 또 미국도 이제는 정상회담을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게 이번 김영철의 방미로 확인이 되었지만 과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장관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합의를 이루는데 굉장히 근접해 있는가 이런 예.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워싱턴에 직접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다. 이거 역시 좀 많이 앞서간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될까요? 근데 친서 서한 전달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거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제기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다시 한번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 보장을 미국이 약속한다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라. 이런 내용을 서한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양국의 비핵화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좁혀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오늘 CNN 보도를 보면요, 참모들 준비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일정을 조금은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다. 무조건 좀 12일 날 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참모들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좀 양보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아마도 CNN의 보도는 그러한 측면을 좀 우려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나쁜 협상보다는 협상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공식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적 정치적인 이런 욕망 때문에 예. 나쁜 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또 중간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한번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나쁜 협상안도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의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주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회담을 취소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죠. 회담을 할 생각이 있으면 전화나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대독했던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felt that a wonderful dialogue was building up between you and me, and ultimately is only that dialogue that matters. Someday, I look very much forward to meeting you. If you change your mind having to do with this important summit,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or write. 자, 김영철이 김정은 친서를 직접 트럼프에게 전달할 가능성. 봉 박사님께서는 의제 조율이 조금은 안 되더라도 전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게 공식화된다고 한다면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 받을 명분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6월 12일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특사 자격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들고 온다고 했는데 그 예. 면담을 이제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또 협상을 앞두고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친서를 가져간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이 아닌 뉴욕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워싱턴 비행기를 예약을 했다가 뉴욕을 예약을 했다 취소하고 또 밤에 했다가 또 취소하고 3번이나 지금 취소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뭐 소통이 좀 필요했던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중국과의 소통도 필요를 느꼈고 또 직접 워싱턴에 가서 예를 들면 친서를 예. 대학관에 전달하는 것보다는 뉴욕의 이 뉴욕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실무 협상이 있고 또 판문점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보 그다음에 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려면 예. 이것을 주도하는 정부 부처가 외무성이 돼야 되는데 계속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서도 전면에 나서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본다면은 이 외교성에서는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이라든지 최선희 부장이 개인 서한 형식을 그렇죠. 빌려가지고 미국을 비판하곤 했는데 예. 오히려 야단만 맞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희생양만 되고 실권은 쥐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을 근데 뒤집으면- 야단 맞았다는 거는 저는 어떤 이렇게 그 신문이건 방송에서는 못 들어봤는데 그거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희가 판단한 것은 예. 만약에 그런 수습을 하려면은 예. 외무성에서 더 높은 사람 이수영이라든지 이용호가 나와서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예. 또 김계관 제1부상의 또 나서 개인 거기 서한으로서 굉장히 정중하고 부드러운 사과 편지를 냈죠. 예. 근데 계속 외무성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김영철을 통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공식 라인을 통하지 않고 예. 개인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대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직도 그 강경파의 입김을 김정은 위원장이 제압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북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핵을 내려놓더라도 경제 번영을 예. 공화국이 맛보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언제 뭐 경제적인 그 혜택을 기대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예. 메시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은 양보를 덜 하고 어떻게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는 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일 것 같은데, 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김영철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일시 뭐 허용을 해서 미국 오는 걸 이제 허용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우리 올림픽 때도 이제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제 여행 제한을 이제 유예하느냐, 그리고 예. 우리도 그 당시 북한에게 비행기를 보내고 북한을 방문할 때 어떤 일시적인 제재 유예들을 다 협의를 했고 유엔 측에서 또 그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미국이 북한과 협상 6월 10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금 어떻게 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오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여행 제한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예. 그러한 합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북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한다면 앞으로 많은 기간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예. 일시적 유예의 형태로서 일시적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미국의 단독 제재 대상에 대한 제재 유예의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영철 부위원장은요, 지난 5월 26일이죠.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옆에 유일하게 배석을 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미북 회담 마무리 조율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상 잠시 보시죠. 중요한 시기에 집중하는 시기
중요한 부분을 그만하고 우리 지오고 근데 중요한 부분을 거짓말하고 아무나 진지한 자세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오늘 이거 실질적으로 보여준 그런 진짜 행동으로서 자, 김영철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거를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뉴욕에 갔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 측과 어떤 합의를 해도 그 평양에 다시 그것을 보내가지고 김정은 최고 권위의 수표, 즉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바라는 믿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할지, 그것은 또 김영철 부장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얻어내는 성과와는 또 다른 차원의 변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철 미국행 과연 누가 같이 갔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적십자회 위원장과 통일전선부 실장도 김영철과 뉴욕행 동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도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비핵화에 관한 이행을 어떤 속도로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그에 상응해서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재 유예, 제재 해제 및 다른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북한의 선호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재 효과를 완화시킴으로써 북한의 경제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겠지만은, 그것은 아마도 비핵화 이행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북한이 어디까지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제재 유제 범위나 그 속도 역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향한 김영철, 지금 베이징 공항에서의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자, 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났다, 비행기 오르기 전에 항공편 3번을 바꿨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자, 중국 고위급 인사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글쎄요, 좀 그 정확한 소식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을 콕 집어가지고 비판을 했죠. 예. 지난번에 다롄에서 2차 시진핑 김정은 그 서밋이 있은 후에 북한의 태도가 돌변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조율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점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고, 중국 측의 입장은 우리는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고 거기에 회방되는 일체 행동을 북한과 합의한 것은 없다. 단지 미국이 동의했듯이 북한이 비핵화에 의미 있는 행동과 결정을 한다 그러면 한국, 일본 등과 같이 북한을 정상국가화하는 번영의 길로 유도하는 데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즉 미북 정상회담을 회방 놓는 것이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된 다음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는데 거기에 오해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최소한도의 비핵화 행동의 대가로 최대한도의 경제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일본에서는 지금도 중국으로부터 불법으로 북한이 원유를 들여오고 있다고 맞습니다. 비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서로의 관심사라든지 그런 걱정거리를 논의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결과가 안 좋다 그래도 중국이 나서겠다, 이런 정도까지 담보를 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황당한 중국, 다급한 일본, 이렇게 해서 한반도 정세 입지 넓히기 안간힘하고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뽑혔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집사죠, 김창선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실장, 아무래도
실무 접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겠죠. 의제가 가장 큰 문제지 사실 의전이나 경호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미국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양국 간의 정상회담 외에도 미국은 지금까지 많은 다자 정상 외교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이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를 하는데 많은 경험도 있고 실무진들이 있는데요. 이제 북한에서는 사실 그러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이 소위 어드밴스 팀이라고 하는 선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의 직위와 예. 북한에서 선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의 직위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런 선례도 없을 뿐더러 북한 내에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의전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청산 부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여기서는 여러 가지 뭐 이동 경로라든지 그러한 세세한 부분부터 그렇겠죠. 싱가포르의 군과 경찰과 어떻게 경호 체계를 협조하면서 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경험이 많지만 북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하고 북한 정말 바쁘게 세계 채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바빠졌고 일본도 바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 1일 무기 연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리니까 과연 어떠한 좋은 소식이 있을지를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영식 박사님, 우정엽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